친구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슬기로운 수학생활을 할 슬기쌤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분수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큰 대자를 떠올려서 큰 분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3학년 때 배웠죠? 이 대분수의 대자는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말이지만 왜 혁대라고 하잖아요. 이 벨트 같은 이런 띠를 의미합니다. 즉 대분수의 덧셈 뺄셈은 분수가 진분수가 띠를 두르고 있는 모양과 같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계산했었나요? 그렇죠. 자연수 부분끼리 진분수 부분끼리 계산하기도 했고요. 또는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진분수의 덧셈과 비슷하게 계산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 기억 떠올려 보면서 같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보기와 같이 계산하세요 했어요. 자, 그럼 보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보기를 봤더니 1과 8분의 3 더하기 2와 8분의 2라는 대분수의 덧셈 문제인데 어떻게 풀었는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풀어줬구나. 그렇다면 다음 여기 초록색 이 부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풀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2와 12분의 4를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2에 4를 더해주니까 얼마? 그렇죠. 28이 되고요. 또 3과 12분의 2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3에 2를 더해주니까 3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8 더하기 38을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나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8에서 8 더해주고 올라가고 66이 나옵니다. 자, 12분의 66은 그렇죠. 대분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12분의 66은 5와 12분의 6으로 바꿔줄 수 있네요. 따라서 다음을 보기와 같이 계산하세요. 대분수의 덧셈을 가분수의 덧셈으로 계산한 후에 다시 그 값을 대분수로 바꿔 주었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봤더니 대분수의 뺄셈 문제이고요. 대분수의 뺄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연수끼리 빼주고 진분수끼리 빼주는 방법도 있었고, 또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자, 여기 네모칸의 모양을 봤더니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자연수끼리 또 진분수끼리 계산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와 9분의 6에서 자연수 부분 2, 1과 9분의 3에서 자연수 부분 1, 그리고 9분의 6, 그리고 9분의 3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에서 1 빼주면 1이고요. 9분의 6에서 9분의 3 빼주면 3이죠? 자,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낸다. 1과 9분의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이 나타내는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덧셈, 뺄셈으로 나타내 있지 않고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역시 이 설명도 우리가 수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겠죠? 8과 8분의 2보다 4와 8분의 7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8과 8분의 2에 4와 8분의 7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대분수의 덧셈을 자연수끼리 그리고 진분수끼리 더해서 풀어볼게요. 자, 자연수끼리 8 더하기 4 그리고 진분수끼리 8분의 2 더하기 8분의 7이 되겠죠? 자, 더해주면 자연수 부분 얼마? 12 그리고 진분수 부분 얼마? 8분의 9. 자, 그러면 이 8분의 9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8분의 9도 대분수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차분히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12 더하기 1과 8분의 1이므로 얼마가 나오나요? 13과 8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다음이 나타내는 수를 구하세요. 다음이 나타내는 수는 13과 8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영이와 수진이가 고구마를 캐러 갔어요.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진영이는 얼마? 1과 14분의 2kg을 캤고요.
자, 수진이는 얼마? 2와 14분의 5kg의 고구마를 캤네요. 자, 다음 날. 진영이가 내가 수진이보다 쬐끔 캤다니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진영이가 다음 날에는 3과 14분의 7kg을 캤고요. 수진이는 2와 14분의 3kg의 고구마를 각각 더 캤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구마를 더 캤는지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렇죠. 진영이가 어제와 오늘 캔 고구마의 양과 수진이가 어제와 오늘 캔 고구마의 양을 더한 다음에 이 두 수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진영이가 캔 고구마의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진영이는 어제 1과 14분의 2kg의 고구마를 캤고 오늘 3과 14분의 7kg의 고구마를 캤고요. 그리고 수진이는 얼마? 수진이는 어제 2와 14분의 5kg의 고구마를 그리고 다음날 2와 14분의 3kg의 고구마를 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진영이가 캔 고구마는 자연수 부분끼리 진분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4와 14분의 9kg이 나오고요. 수진이가 캔 고구마도 계산을 해주면 자, 자연수 부분끼리 진분수 부분끼리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야 답이 간단하게 나오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5에서 3 더해주면 8, 그러니까 4와 14분의 8kg. 자, 계산 끝났나요? 아니죠. 얼마를 캤는지 묻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물었습니까? 누가 고구마를 더 캤는지 누군지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자, 진영이는 4와 14분의 9, 수진이는 4와 14분의 8이었으니까 누가 더 고구마를 캤나요? 그렇죠. 진영이가 고구마를 더 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진영이라고 이름을 써주어야 완성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는데 문장제 문제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수카드가 짜라란 등장을 했네요. 왠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뭐다? 꿀벌. 짜잔. 자, 선생님은 꿀벌을 2개 붙여보겠습니다. 2개 붙였다. 조금 집중을 더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에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쓰래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합이 가장 작게 되는 두 대분수의 덧셈식을 만들어서 계산까지 해야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두 대분수의 분모는 모두 같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수카드가 여기 이렇게 6장이 나와 있는데 두 대분수의 분모가 같고 수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해야 하니까 분모로 올 수 있는 애들은 정해졌네요. 자, 분모는 어떤 수카드가 올 수 있나요? 그렇죠. 2장인 11이 분모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대분수의 덧셈이라고 했으니까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자, 그렇다면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에 올 수 있는 수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자, 11은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자, 지워주고요. 7, 9, 5, 8 중에 올 수 있는 자연수는 무엇일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이 가장 작게 된다. 합이 작기 위해서는 그 대분수가 작아야 되겠죠. 왜냐? 1 더하기 1이랑 10 더하기 10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수가 더 합이 작은지 너무 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대분수도 역시 수가 작아야 하는데 대분수가 작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연수 부분이 작아야겠죠. 그렇다면 7, 9, 5, 8 중에 작은 수를 2개 찾으면 됩니다. 자, 가장 작은 수는 5가 있고요. 자, 7이 남았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7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분모에는 11, 자연수에는 5와 7. 그렇다면 5와 7은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지워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수 뭔가요? 그렇죠. 분자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를 찾아봐야겠죠. 분자에는 남은 수 9와 8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그렇죠. 두 대분수의 덧셈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자연수는 5고 그리고 분모는 11이고요. 분자는 9, 또 자연수 7에 분모 11,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분자 8을 더해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5와 11분의 8로 계산하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자, 5와 11분의 8로 계산해주고, 그렇다면 7과 11분의 9가 되겠죠? 자, 계산을 해주면 자연수 부분끼리 그리고 진분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주겠죠? 그러면 12와 11분의 얼마 되나요? 17이 되죠.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결국 덧셈의 순서만 바뀔 뿐이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12와 11분의 17은 어떻게 고쳐줄 수 있나요? 대분수로 다시 더 정리해서 바꿔줄 수 있겠죠? 정리하면 13과 11분의 6.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13과 11분의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두 대분수의 덧셈식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자, 선생님, 덧셈식을 하나,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세요. 자, 13과 11분의 6으로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려고 봤더니 하루에 몇 분씩 빠르게 가는 시계 문제? 시계 문제는 조금 이렇게 헛갈려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장제 문제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꿀벌 스티커를 짜잔 짠짠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2개면 될까요? 네, 자, 1개 더 붙여볼게요. 자, 그런데 3개 붙이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에이, 3개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문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루에 3과 8분의 2분씩 빠르게 가는 시계가 있어요. 자, 이 시계를 오늘 오후 6시에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자, 근데 알다시피 시계를 내가 정확하게 맞춰도 이 시계가 빨리 돌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시계가 잘 맞지 않죠. 자, 그러면 4일이 지난 후에 오후 6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후 몇 시 몇 분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렵다고요? 아니죠. 자,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하루에 3과 8분의 2분씩 빠르게 가는 시기예요. 자, 6시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6시가 되면 이 시계는 몇 분 빨리 가나요? 그렇죠. 3과 8분의 2분을 또 빨리 가고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보면 몇 분이 빨리 가 있을까요? 또 3과 8분의 2분이 빨리 가겠죠. 하루에 이만큼씩 빨리 가니까요. 몇 번 더 해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4일 후라고 했으니까 3과 8분의 2를 몇 번? 4번 더 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자연수 부분 셋, 3을 4번 더해주면 12, 그리고 8분의 하나, 둘, 셋, 넷, 2, 4, 8. 그러니까 12, 8분의 8 몇 분? 13분이다. 4일이 지나면 이 시계는 13분을 빨리 가는구나. 자, 그러면 13분 써주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문제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후 6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이 몇 시 몇 분이냐고 물었죠. 자, 6시 정각이지만 이 시계는 몇 분? 13분 빠르게 가니까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6시, 그렇죠, 13분이 되겠습니다. 자, 벌 3개 붙었지만 차분히 풀어보니까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대분수의 분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분자를 구하는 문제는 좀 접해봤는데 분모를 구하라는 문제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소한 문제니까 벌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몇 개? 자, 3개 붙여보겠습니다. 3개가 등장하다니 어려운 문제인가? 자, 차근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대분수를 한번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죠? 6과 네모분의 2는 3과 네모분의 7보다 2와 네모분의 2 큰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일단 수식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6과 네모분의 2는 3과 네모분의 7보다 큰 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더해줘야겠죠. 얼마를? 2와 네모분의 2를 더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으로 세웠는데 자, 그럼 우리 분모는 모르지만 자, 자연수와 분자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네모는 그대로 두고 3 더하기 2, 5에
분모는 모르니까 네모로 그대로 두고요. 자, 7 더하기 2가 되겠죠. 7에서 2를 더해주면 얼마? 9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과 네모분의 2와 5와 네모분의 9가 같다라는 얘기죠. 아니, 자연수 부분이 숫자가 다른데 두 수가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 9가 자연수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6과 네모분의 2가 5와 네모분의 9와 같다는 얘기는 이 9를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로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로 더해 주어야 하느냐 봤더니 6과 네모분의 2잖아요.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 계산을 해주면 5와 네모분의 이 9를 2와 7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7이 어떻게 자연수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6과 네모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대분수의 분모는 얼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분수의 분모는 7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분수의 분모를 구하세요. 6과 7분의 2는 3과 7분의 7보다 2와 7분의 2 큰 수입니다. 즉 3과 7분의 7, 4보다 2와 7분의 2 큰 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가 되셨나요?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여러 가지 문제 유형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집에서도 각자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시고 꾸준히 노력해야 실력이 쑥쑥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